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경주 안강읍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 문제로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강읍 일반 공업지역 속칭 두류공단 인근에 매립 대상 사업장 일반 폐기물 그리고 건설 폐기물 매립장 신설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안강읍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최근까지 거의 동일한 부지에 사업장만 변경이 되면서 벌써 네 번째로 이 폐기물 매립장 신설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더욱 반발이 큽니다. 이 발단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1위에서 지난달 4일, 그러니까 4월 4일 날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 83,800평방미터 일대에 대한 그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서를 경주시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안강읍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지분 일대의 폐기물 처리 시설 74,900평방미터 그리고 폭 8에서 15m, 길이 972m, 약 1km가량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도로로 결정해 달라고 이 입안 제안서를 경주시로 이번에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이번에 추진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예정 부지도 두류공단 인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측이 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신청을 하고 또 이 부지도 맨 두류공단 바로 인근 부지인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좀 과정을 살펴봐야 이 안강읍 주민들이 왜 이토록 이 폐기물 매립장 신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지, 또 지난 1일 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류공단 바로 옆에 지역인데요. 이 두류공단이 말 그대로 거의 한강 이남에서 대표적인 이 환경오염 폐기물 그런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1976년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공장 설립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60여 개의 입주업체 가운데 이 화학 제품 제조업체라든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체, 또 폐기물을 재활용한 비료 제조업체, 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지정 및 일반 폐기물 소각장 등 이렇게 악취 배출 업체가 한 40여 개가 넘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가 약 50개에 달하는 그런 환경오염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래서 바로 공단이 입주한 지역에 있던 마을 안강읍 두류리 주민들을 경주시가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2005년에 집단 이주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기도 할 만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안강읍민들은 두류공단의 존재 자체가 이 안강읍 인구 감소라든가 안강읍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공단 자체를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류공단 인근에 다시 이런 매립장, 이른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단도 계속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냐라면서 더욱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여러 번 이 사업 신청과 부서를 반복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이 시점까지 이 동일한 부지에 사업주만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3번이나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경주시의 또 행정조치로 그동안 3번이나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된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여기에 이렇게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된 것이 지난 2017년입니다. 2017년에 한 업체가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경주시에서는 허가 신청 받은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2017년 11월 달에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라든가 또 무엇보다 경주 지역에서 배출되는 이 사업장 폐기물 총량에 비해서 이 추가 시설이 불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매립장 운영 시에 악취라든가 각종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 환경 악화,
뭐 이런 것도 이유를 들면서 부적정 통보를 했는데, 그러나 사업자 측은 이런 경주시의 부적정 통보에 불복해서 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만, 당시 여기에서는 기각이 됐고, 또 그 이후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만 2년 뒤 2019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경주시의 부적정 통보가 적절했다라면서 최초로 매립장 조성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까지 불원 경주시 조치가 합동했다고 봤는데 그 후에도 또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경주시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렇게 끝난 것으로 보였는데 2020년 8월 달에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2020년 8월 달에 그 경주시에 사업 계획 신청서를 합니다만 또 그때도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면서 경주시에 설득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듬해 2021년 3월 달에 한번 사업자 측이 자진 철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고사업자가 다시 대표이사하고 회사명을 변경을 하고 현재 신청한 주식회사 1이라는 곳에서 2023년 7월 달에 다시 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경주시에 신청을 하는데 이게 세 번째잖아요. 경주시에서는 그 여러 또 당시에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또 협의라든가 전문기관 기술 검토 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작년 1월 달에 최종적으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세 번이나 그 제동이 걸렸던 겁니다. 경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 측이 경주시에서 2024년 1월 달에 부적합 통보를 하니까 그 사업자 측에서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경주시의 부적합 통보를 처분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 7월 달에 경주시의 부적합 통보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사업주 측 주장을 인용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경주시에서는 결국 작년 9월 달에 그 조건부, 이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니까 이제 경주시로서는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건축물 인허가 취득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적합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 그 사업자 측이 4월 4일 경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한 것은 이 경주시의 조건부 적합 통보의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좀 매우 이렇게 난감한 처지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조만간에 그 사업자 측이 낸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가부를 경주시가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그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안강읍 주민들의 반발 분위기도 좀 굉장히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강읍 주민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난 1일 날 경주시청에서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주시를 향해서 이 사업자 측이 낸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이번에 만든 투쟁위원회는 뭐 노인의 새마을 지도자, 공설 시장 번영회 등등 안강읍에 한 40개 넘는 사회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 안강읍에 있는 거의 모든 사회단체들, 자생단체들이 참가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질 만큼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안강읍민들의 이 매립장 반대에 대한 정서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 투쟁위원회 지난 1일 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수깊은 고장 안강읍이 폐기물 업체 입주로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떠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돈은 사업주가 버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따는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면서 경시를 향해서 도시 변경 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할 것 그리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라 이렇게 뭐 요구도 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 더 이상 불복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던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사업자가 이 제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주시가 매우 이렇게 좀 난감한 처지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또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경주시의 고민 매우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강읍이 경주에서 굉장히 큰 그 읍면동 중에 하나이고 인구 2만이 넘는 그리고 또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또 있는 시점이고 보면 특히 준하경 시장의 고민이 많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다음 소식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 경주시 전 지역에 대한 입산 금지를 골자로 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행정명령이 5월 1일자로 해제가 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및 산불 발생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경주시가 지난 3월 31일자로 경주시 전역에 대한 입산 금지 등 이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해제를 5월 1일자로 공지를 했는데요. 5월 1일자로 이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해제를 했습니다만 전 지역에 대한 입산 금지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산림 그리고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소각이나 흡연 금지에 대한 행위 제한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작년 9월달에 경주시 고시를 통해서 올해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설정된 입산 통제 구역이라든가 등산로 폐쇄 구간은 지난 1일자 행정명령 행위 제한 해제와 관계없이 5월 15일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는 상당 지역이 이제 입산 통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경주시 고시를 통해서 입산 금지된 면적이 전체 경주시 산림 면적의 30.5%입니다. 27,082헥타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산 통제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세계 등산로 예컨대 상내면 대연리에서 문복산 정상까지 5.7km, 그리고 외동읍 녹동리에서 치술령까지 등산로 5.3km, 그리고 외동읍과 상내면과 붙어있는 울주군 상북면 소우리에서 덕현리까지 이 낙동 정맥 트레일길 등산로 10km, 이 세 개 등산로는 5월 15일까지 여전히 폐쇄가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하는 경주시의 행정적인 배려가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전히 이제 입산 통제 구역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폐쇄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만 경주시 행정명령 해지 공고를 보면 기존에 설정된 입산 통제 구역이나 등산로 폐쇄 구간은 유지된다 이 말만 있을 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설정된 입산 통제구역이 도대체 어딘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공고문입니다. 좀 친절하게 차라리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공고했던 것을 첨부 파일로 붙여놓는다든가 이렇게 해놓는다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시민들의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이런 지적 달게 받겠다 앞으로는 좀 참조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문도 좀 공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소식 김종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